평화여행으로 출발! 너락바위 위에서 햇살을 받으며 낮잠을 청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아이들이 깔깔대며 떠드는 소리였지요. 여긴 비무장지대라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는 낮잠을 포기하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날아가 보았어요. 어라?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어린이 평화여행이라? 아, 그랬군. 지금 보니 남한과 북한의 아이들이 여럿이서 모여있네요. 어디 좀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어찌 영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두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내가 보물찾기는 진짜 자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장할 거야. 아니라요. 나는 송이동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런 서로 조장이 되고 싶어서 다투는 거였군요. 그러고 보니 저 여자아이는 남한 대통령의 늦둥이 딸, 그리고 남자아이는 북한 지도자의 손자네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저렇게 대표들끼리 싸워서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 친구들 숲속 깊은 곳까지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네요. 위험한데. 그렇지만 뭐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으니 그냥 두고 볼까요? 저기가 호랑이님 집 쪽이기도 하니 더 재밌어질 것 같네요. 엄마야,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디야? 송이동무,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떡해, 나 무서워. 송이라는 아이가 울먹울먹 하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조금 안쓰러웠지만 이제 호랑이님의 동굴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 말썽쟁이 두 꼬마를 혼내실 호랑이님의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나오네요. 두 꼬마 녀석이 드디어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 안에서는 호랑이님이 으르렁대고 계시는데. 아느라, 나 무서워. 안에 호랑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송이동무. 걱정하지 말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늘이랑 꼬마도 내심 겁을 잔뜩 먹은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웬 놈이 내 동굴 앞에서 떠들면서 잠을 방해하는 것이냐? 아이쿠, 저마저도 깜짝 놀랐네요. 송이는 계속해서 울고만 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하늘이 쪽인 듯해요. 송이동무, 그만 울라요. 들어보니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잘 이야기하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송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놀라 휘둥그레진 눈을 깜빡거리기만 했어요. 하늘이가 입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웬 놈이냐고 물었다. 호랑이님, 저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동무는 이송이라고 하고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길을 잃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이는 대답 없는 호랑이님이 무서웠는지 말끝을 흐렸어요. 호랑이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는데 나까지도 숨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분명 또 어흥 하고 화를 내시겠거니 했더니만 웬일인지 호랑이님은 얼굴 한가득 웃음을 머금고 나오셨어요. 너희들이 올 줄 알았다. 그래.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저기 있는데 왜 너희만 여기까지 왔니? 두 아이는 차마 싸웠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님은 또 빙그레 웃으셨어요. 서로 조장이 되고 싶어서 다투다가 그런 게로구나.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는 다 알고 있지. 자,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는 남한과 북한의 대표로 여기에 모인 게 아니니? 그 말을 듣자마자 송이와 하늘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괜찮다.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그래, 어디 보자.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밤이 되기 전에 얼른 돌아가자꾸나. 어디로요? 너희 숙소 말이다. 자, 내 꼬리를 꽉 붙들거라. 그래야 길을 잃지 않지. 송이와 하늘이는 조금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꼬리를 잡고 호랑이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침묵 속에서 한참을 걷는데 송이가 갑자기 우뚝 발을 멈추더니 잡고 있던 꼬리를 놓았어요. 하늘아, 어떡하지? 우리 조 친구들은 아마 보물을 찾지 못했을 거야. 우리 둘 때문에. 보물이라니?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얘들아? 저와 송이동무가 보물찾기 도중에 숙소를 그냥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다투느라 실마리가 적힌 종이도 반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이가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아니야, 하늘아. 나한테도 아직 그 반이 있어. 포기하긴 일러. 호랑이님, 저희를 도와주실 거죠? 호랑이님은 고민하는 듯 했지만 금세 빙긋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실마리가 뭔지 알려주겠니? 두 아이가 내미는 실마리 종이를 받아든 호랑이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기셨어요. 나도 궁금해서 뒤로 몰래 다가가 종이를 살펴보았지요. 종이에는 커다란 나무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주변에 있는 나무 할머니 같은데 호랑이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일까요? 이 그림은 이 숲에서 가장 오래 사신 나무 할머니란다. 조금 험한 길이 많겠지만 정 가고 싶다면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두 아이는 네 하고 대답하고는 호랑이님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시냇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는 씩씩하게 앞장서서 징검다리를 단숨에 건넜지만 송이는 벌벌 떨며 건너갈 엄두를 못 내고 있네요. 하늘아, 나 무서워. 난 물이 싫단 말이야. 송이가 급기야는 울먹이기 시작하자 하늘이는 건너간 시냇물을 다시 건너 송이에게로 돌아왔어요. 내가 다리 돌려 걸을 할 테니 나를 밟고 건너라요. 어떻게 그래? 동무, 나는 괜찮으니 얼른 건너라요. 송이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하늘이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저런 안쓰러워라. 그런데 이제는 또 물살이 점점 거세지고 있네요. 위험할 텐데 괜찮을까요? 송이가 겨우 시냇물을 다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 상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어이쿠, 이런 큰 바위네요. 물살도 세지고 있는 데다가 하늘이는 아직 다 건너지도 못했는데 이를 어쩌죠? 하늘아, 얼른 와, 하늘아. 송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어요. 왜 하필이면 호랑이님이 잠깐 앞서가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는 도와줄 힘도 없는데. 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송이가 입고 있던 빨간색 겉옷을 벗더니 찢어서 한쪽을 던지며 외쳤어요. 하늘아, 이걸 잡아, 얼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갈 뻔했던 하늘이가 겨우 손을 뻗어 송이의 옷을 잡자 송이는 있는 힘껏 옷을 잡아당겼어요. 겨우 하늘이를 구한 뒤 송이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두 아이가 헉헉대고 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놀란 하늘이와 송이가 뒤를 돌아보자 거기엔 놀랍게도 그림 속에 있던 큰 나무, 아니 나무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송이와 하늘이로구나. 나는 너희들이 보물 찾기에서 찾아야 했던 나무 할머니란다. 두 꼬마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나무 할머니를 쳐다보자
나무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가지를 흔들었어요. 하늘이는 송이를 위해 다리가 되어 주었고, 송이는 하늘이를 위해 아버지가 사주신 아끼는 새 옷을 찢었지. 나는 그렇게 서로 진심으로 같은 마음이 될 때에만 모습을 드러낸단다. 그래서 너희 친구들 중 한 명도 보물을 찾지 못했지. 그렇지만 우리 하늘이와 송이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 주었으니까 이 아기 비둘기를 주도록 하마. 모든 아이들이 너희같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갈라진 두 땅의 통일도 머지않아 올 게다. 송이와 하늘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도 못하고 비둘기를 받았어요.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고개를 들자 나무 할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엔 어느새 호랑이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 얘들아, 나무 할머니와는 이야기 잘 나누었니? 두 아이가 네 하고 대답하자 호랑이님은 뿌듯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길로 쭉 내려가면 너희의 숙소가 나올 게다. 나무 할머니와 했던 이야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그럼 잘 가거라. 호랑이님이 작별 인사를 하자 하늘이와 송이가 서운한 표정으로 호랑이님을 붙잡았어요. 호랑이님 가지 마세요. 그렇지만 호랑이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은 이미 가장 소중한 마음을 알게 되었단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살다 보면 우린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게다. 호랑이님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못내 아쉬운 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울먹이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마음이 아프네요. 호랑이님은 성큼성큼 뛰어가서는 금세 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호랑이님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송이와 하늘이는 사이좋게 손을 꼭 잡고 호랑이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 숙소로 돌아갔답니다. 이대로 이야기가 끝이냐고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나는 지금 두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같이 보러 갈래요? 두 아이도 자라 이제는 더 이상 꼬마가 아닐 거예요. 이 무렵 우리가 바라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자들과 수많은 방송 리포터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고위직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어깨에 새하얀 비둘기를 안친 소년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역시 새하얀 비둘기를 어깨에 안친 소녀도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있네요.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두 아이는 순간적으로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빤히 바라만 보았어요. 서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기다리던 끝에 송이 아버지와 하늘이의 할아버지가 오래되고 녹슬어 모두의 마음을 병들게 했던 그 낡은 철책을 서로를 바라보는 틈새를 감옥으로 만들었던 철조망을 허물어버리겠다고 말하자 한반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심지어 저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같은 피를 가진 모든 한국 사람이 동시에 세상에 울릴 만큼 크게 웃어 젖혔어요. 물론 나도 같지요. 나도 호랑이님도 나무 할머니도 하늘이도 송이도 모두 말이에요. 이제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만 남았으니 뒷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겠죠? 참,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고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된 한반도를 꿈꾸며 이 글을 읽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랍니다.